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암살 미수 사건에 따른 다양한 소식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건 직후 뉴욕포스트는 암살범이 중국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최초 보도에서는 중국인 남성으로 판명됐다고 보도한 뒤 곧바로 백인 남성이라고 정정했습니다. 그러자 그새를 못 참고 혐중선전가 고든창이 이 기사를 공유했습니다. 20년 넘게 중국 망한다고 기우제를 해온 고든창으로서는 아주 반가운 뉴스였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고든창은 이제 혐중 정서가 짙은 일부 한국인에게나 인지도가 있지 미국에서는 양치기 소년입니다. 암살범으로 지목된 토마스 매튜 크룩스입니다.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20세 청년입니다. 한눈에 봐도 백인인데 뉴욕포스트가 왜 중국인이라고 초기에 오보를 냈는지 참 엉뚱합니다. 여튼 요즘 미국 신문은 언론도 아닙니다. 타이완 매체들은 크룩스가 공화당원으로 등록돼 있으면서도 민주당 단체에 $15를 기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매체를 참고로 했을 텐데 뭔가 앞뒤가 안 맞는 스토리 짜맞추기 냄새가 납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의 지지도는 급상승했습니다. 폴리마켓닷컴의 조사 결과 하루 만에 60에서 70%로 껑충 뛰어올랐습니다. 그리고 중국 저장성 이후 시장에서는 그새 트럼프 대통령 암살 미수 씬이 밈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을 인쇄한 티셔츠가 벌써 등장했습니다. 이후 시장은 세계 최대 의류, 액세서리 도매 시장입니다. 크리스마스 용품이나 미국의 역대 대선 캠페인 용품이 여기서 만들어져 수출됩니다. 어느 후보의 물품이 여기서 많이 제조되느냐가 승패의 바로미터입니다. 러시아의 미국 전문가 콘스탄틴 블로키는 정치공학적으로 볼 때 암살 미수는 트럼프의 대선 승리가 거의 불가피하도록 만들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암살 시도는 트럼프를 미국 정치체제의 신성한 희생자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케네디나 레이건과 역사적 유사점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배경은 전혀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케네디 시절에는 지금처럼 미국이 양극화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트럼프 암살 시도가 성공했더라면 유권자들은 선거 현수막이 아닌 무기를 들고 거리로 나섰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총격 암살 시도를 이미 경험했던 슬로바키아 총리 로버트 피초도 같은 의견입니다. 그는 트럼프에 반대하는 자들이 누군가 무기를 들 때까지 사회를 선동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누군가 미국 사회의 내란 발생을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내란이 발생하면 바이든 행정부는 계엄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핑계로 선거를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피처는 미국에서는 화해, 진정, 용서의 필요성에 관한 연설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 대변인은 정치적 투쟁 중에 나타나는 모든 폭력을 비난한다고 논평했습니다. 그는 트럼프를 정치 무대에서 제거하려는 수많은 시도 끝에 암살 미수가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에게 전화를 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페스코프는 그러면서 이번 사태로 사망하거나 다친 사람들의 가족에게 애도를 표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